국기 계양대를 그 꼭대기를 왜 올라가냐고 그 높은 데를. 거기 엄청 높은데요? 엄청 위험한데 그러니까 그 꼭대기 올라가서 뚝 떨어진 거야. 몇 살 때요? 4학년 때 여름에 슬리퍼가 방학 동안에 6개 샀어요. 왜요? 하도 빨빨거리고 돌아다녔어. 와. 달아서 빵집을 들어가면 그냥 엄마 따라오면 다른 애들은 얌전히 엄마 옆에 있고 엄마 이거 사줘 이럴 텐데 어느 팀에 들어가서 케이크는 다 구멍 내놔. 그럼 다 사야 되잖아요. 어머. 강아지 데려온 건 이것도 뭐예요? 남의 집 강아지. 아니 학교에서 나머지 전화가 왔어요. 강아지 데려가래서 아니 우리 집에 개 없는데요. 학교 가면서 동네 강아지들이 아침에 많죠. 나오잖아요. 네. 와리 같은데 끌고 가는 거야. 이쁘니까 데리러 갔는데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 강아지들을 복도에다 팽개치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놀래서 이제 왈왈 짖고 울고 낑낑낑낑 거리잖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복도에 나와서 이게 뭐냐고 뺏고 엄마 와서 이렇게 데려가는 거야. 학교 갔다 왔는데 갑자기 교통 아저씨가 쓰는 국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집에 있는 거야. 난 갖고 들어온 거 못 봤는데. 그래서 이게 뭐야? 막 이러고서 이랬더니 순경 아저씨가 딴 거 보길래 얼른 들고 왔대. 그러면 그 사람 또 얼마나 혼날 거야. 그렇죠. 완전 혼나지. 깨지죠. 어머. 자, 안녕하세요. 저는 코요태 백가 백성현이고요. 이쪽은 안녕하세요. 백과 엄마 차희정입니다. 저희 어머니 되게 웃기시고 재밌으시잖아요. 요즘은 이제 담배도 끊으시고 우리 엄마가 하루에 3갑 아니 한 2갑 팠거든요. 엄마가 되게 이제 좀 원래 평상시 되게 유쾌하시고 재밌으신데 지금 우리 엄마 욕쟁이거든요. 한 시간 동안 한 최소한 10번은 욕을 하세요. 동물 비유해서 많이 욕을 하세요. 동물 비유? 개가 뜯어먹을 놈의 새끼, 여우깍쟁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 여우깍쟁이 필요. 뭐 쥐가 파먹을 놈의 새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이제 화를 내시면서 욕의 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는 뭐 이 새끼 그만해 뭐 이 정도는 이제 뭐 엄마들이 하는 욕인데 기본이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한 이 개가 뜯어먹은 새끼들 그만해요 그래요. 이제 3단계가 되면 합쳐져. 이 씨 개가 뜯어먹은 새끼들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기 때부터 엄마가 욕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 나는 커서 어른이 되면 욕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아기를 낳더라도 엄마한테는 맡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수하게 하시는 욕이지만 아무리 구수해도 아기가 욕하는 건 저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아기를 못 맡겨요. 욕이 습관적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의는 없으세요. 막 진짜 막 쌍스럽게 욕을 하시는 건 아니고 아무리 그거는 뭐 구수하고 어쩐다고 해도 포장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엄마한테 항상 욕하지 말라고 되게 하거든요. 아, 욕하는 거는 그러려니 해, 우리 애들. 진짜 강아지 찾고 쌈기 찾는 거는 그냥 이해하는 거니까 그런 건 욕 아니야. 기본 대화. 거기까지는 기본 대화. 네. 아, 어떤 고민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우리 백가 씨가 우리 엄마가 욕을 많이 해서 너무 걱정해요라고 이렇게 이제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는 네. 이 욕을, 이 상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백가 씨 어머님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욕을 왜 하시는지.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댄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때 제가 이제 상마인드라는 회사, 이상민 씨 회사에 상마인드. 샤크라, 룰라, 디바 이제 그쪽 전속 안무팀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누나들이 어느 날 성현아 혹시 괜찮으면은 어머님 좀 집에 인사하러 가면 안 되겠냐? 어머니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디바 누나들이 좀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하는데 인사하러 온다는데 괜찮아? 했더니 엄마가 밥 해준다 그래 그러는 거예요. 와, 어머니 멋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손이 엄청 크시거든요. 이렇게 한 7, 8명 될 음식을 다 준비해놨어요. 이제 엄마가 이제 문 열어주시는데 비키 누나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뭐 과일 같은 걸 드렸어요. 뭐 이런 걸 사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지인이 누나가 또 뭐 이렇게 음료 같은 걸 사왔어요. 뭐 이런 걸 사와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제 19, 20살 때니까 민경이는 저랑 동갑이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갈 때 뭘 들고 가고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민경이가 빈손으로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가 너희 1111호 사냐? 그러는 거예요. 다들 1111호기 모르잖아요. 정말 1111호가 뭐야? 그랬더니 1111호 이렇게 빈손으로 오냐고 이러는 거예요. 1111호 이렇게 빈손으로 오냐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쩜 이렇게 창의적이야. 근데 그게 또 빵 터진 거예요. 이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근데 1111호. 네. 근데 저는 조금 그게 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기가 하나도 없는 요리지만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니까 엄마의 이미지를 위해서 조금 불안한 거예요. 네. 살얼음판을 사는 기분. 엄마의 입 안에서. 1111호 너무 좋은데. 아니 그러면은 우리 멤버들 있잖아요. 코요태 멤버들은 또 긴 시간 동안 네. 오랜 시간 동안 백가 씨를 알았고 또 어머니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멤버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긴 너무 한데요. 좋아할 것 같아요. 신지는 너무 좋아해요. 엄마가 욕하고 그러는 거. 종민이 형도 좋아하고요. 근데 왜냐면 더 이제 20년을 함께 했으니까 더 잘하지 멤버들은 너무나 그러게 아닌 걸 알아서 오히려 제가 이제 엄마가 오셨을 때 그걸 하면 신지가 너무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신지가 이렇게 좀 다독다독 해주는 편이에요. 네. 그렇구나. 모르는 사람한테도 하세요? 안 해요. 네. 그래요? 가까운 이건- 사람한테 주로. 네. 네. 그러니까 주로 친한 가까운 사람한테 많이 사용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근데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툭 튀어나올 때도 있으세요?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화가 나면 튀어나와요. 그리고 아차 싶은 거야, 아차. 그러시구나. 근데 너무 급하니까 우산 장에 보니까는 어디 비닐 우산만 있고 좋은 우산들은 다 없더라고. 근데 우리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 근데 그냥 늘 하던 식으로 어떤 걔가 들고 나가갖고 맨날 우산 한다고. 그러면 그 새끼는 우리 남편밖에 더 있냐고. 근데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웃으면서 내가 찾아올게요 이러더라고 또. 그게 웃으면서 했지만 얼마나 미안해 부부지간에. 네.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내가 저녁에 생선을 삼치를 사다가 졸여놓고 있는데 삼치. 응, 맛있겠다. 생선에서 진짜 제일 큰 걸로 맛있겠는데 또 방송을 봐야 되는데 애가 늦게 왔더라고. 그래서 애는 제 동생을 반하는. 이걸 봐야 되니까 뚜로야 거기 삼치 있으니까 먹어 그랬어요. 이제 우리 남편도 퇴근해서 왔으니까 주려고 보니까 걔가 가운데 살은 지가 먹고 대가리하고 꽁지 쪽만 났어. 그러니까 내가 그 아들이 먹었는데 뭐라고는 못하고 조그만 소리로 아우 저녁에는 가운데 살 세 토막 다 먹지. 아빠 거 좀 남겨놓지. 이제 조그맣게 그랬는데 들었어. 탁 나오더라고 작은 게. 나오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야. 엄마가 나 9살 때 나 저 개랑 살기 싫은데 니네 때문에 산다고. 나 이혼하고 싶은데 니네 때문에 꾹꾹 참고 산다고. 얼마나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남편 살 이러고 발려주다가 얼른 내려놓고
정말 조심해야지 애들 앞에서. 지 9살 때 2학년 때 했던 거를 나이 40에 그거를 갖다 달랑 30년을 묵혀가지고. 얼마나 참으신 거야 이거를. 담아뒀다가 하는데 아 애들 앞에서 절대 욕하지 말고 고운 말 쓰고. 어머님에 있어서 어머님께 이 욕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진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심.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약간 욕 안에 심이 좀 있는 거죠, 심지가. 그러니까 왜 아주 잘해요 이렇게 정색을 하면 약간 서로가 좀 민망하고 오히려 좀 네, 약간 싸울 수 있는데 그치. 잘해요라는 진심을 아니 이거 또 이러면 이제 늘상 욕을 사용하시니까 아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약간의 이제 그 욕이 전달하고 싶은 진심의 심지가 조금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작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크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맞아. 부상 갖고 그래. 딱터. 네. 나 이제부터 팬클럽 회장할래. 어머니까지. 맞네. 네. 그래서 이제 위트와 유머 안에 들어가 있는 진심인데, 네. 근데 이제 좀 이게요, 어머니 욕이요. 욕이나 화는 속성이 비슷한데요. 화도 내야 될 때 내야 되거든요. 화를 내야 될 때 너무 안 내는 것도 문제죠. 근데 이게 이제 욕을 해야 되는 상황. 이때 대뇌는요, 도파민이 확 활성화돼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이 활성화되고 나면 대뇌에서는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확 나오고 난 다음은 그냥 우리 몸에서 나오는 오피오이드 성분이 나와서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껴요.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아 이제 괜찮구나 그러면서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뚝 떨어지면 다시 좀 편안하지가 않죠. 그러면 다시 도파민을 올려야 그 다음에 다시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나오니까 이 리워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중독의 기전이에요. 그래서 욕도 자꾸 하면 약간 그게 습관 내지는 중독. 그리고 욕도 점점 욕의 그 강도가 세지고, 네 더더더더 뭐 지나치게 찰져지거나 더더더더 거칠어지는 면도 있죠.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요. 코티졸이 같이 나와요. 근데 코티졸은 스트레스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코티졸은 많이 나오면 이게 대뇌의 가장 연한 부분을 깎아먹어요. 그래서 코티졸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나중에 감정이 사막 같아져요. 기쁜 것도 없고 뭐 이런 것처럼 감정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건조해지고 메말라지고 네. 면역 체계도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불균형이 생기기도 하고요. 잠도 잘 안 와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당히 올라가고 건강이 좀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네네네. 저도 배웠어요. 하도 네. 시집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것 같지 이런 거를 처음에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나는 제일 처음에 들었던 게 우라질. 근데 그게 욕이 아니래요. 그 지방에서는. 근데 나는 깜짝 놀란 거야. 처음 들어봐서. 근데 우리 친정 가서 일르려고 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 우라질이. 우자 들어가는 욕한다고 제 엄마는. 그래갖고 막 우거지 군 찾아봐도 그런 욕이 없대. 우거지 욕은 없죠. 예. 아니 그래서 분명히 우리 어머니는 맨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전화를 했지 시댁에. 엄마 나한테 맨날 하는 욕 뭐지? 그래갖고 이제 더 욕 먹었죠.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내가 세월이 지나고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본의 아니게 몸에 습관이 됐더라고. 생활화가 됐어요. 그게 나는 나중에는 이상하다고 안 느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하더라고. 네. 근데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다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홍 박사님도 평소에 욕을 좀 하세요? 실수라도. 네. 운전하다가도. 아, 네. 약간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약간 재수가 없죠. 안 하는구나? 네, 저는 욕은 안 합니다. 네. 그 재수 없지. 험담은요? 험담, 저 남의 험담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뒷담화라고 하는 것도 안 하시고? 네. 야. 그래서 저는 또 직업이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어쨌든 개인한테 들은 이야기는 언제나 지퍼를 딱 채우는 게 저희 직업적 윤리이기 때문에 네. 뭐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폭탄을 시청 앞에 뒀다 이런 네. 건 얘기해야죠. 이제 공공의 안전과 이런 거는 얘기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저희 엄마가 찾아갔어요. 네. 선생님, 우리 애들 말 너무 안 들어서 확 집에 불을 싸지르고 싶을 거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얘기해 주시나요? 이제 찾아 들어가면 진짜 불을 지르고 싶은 건지 근데 진짜 아니면 불을 지른 적 계셔요, 엄마가. 어머! 예. 어머! 중학교 때 엄마가 집에 불을 질렀었거든요. 아,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제가 에피소드 만들어내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43살 먹고 이런 데 나와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기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게 어머. 이 선생님들 잘못. 태웠겠지. 예. 중학교 때 동생하고 연년생이니까 자꾸 이제 동생도 사춘기가 오고 사춘기 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싸우니까 방에 들어와서 니들 그만 싸워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엄마가 나갔어요. 그럼 둘이 조용히 있다가 엄마 때문에 그러잖아 너 때문에 그러잖아 또 이러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막 둘이 싸우면 뭐 하고 엄마한테 진짜 그만해. 저 집에 불 싸지르기 전에 계신 거예요. 어머.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솔직히 어떻게 집에 불을 지를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한테 맞으면 맞겠지. 그런지 또 이랬었는데 또 그래 또 싸운 거죠. 아까처럼 뭐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물 타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두루마리 휴지를 쫙 푸시는 거예요. 어머. 거기다가 라이터로 물을 확 붙이는 방에다 확 던져버리고 나가신 거예요. 어머. 휴지가 풀면 불이 이렇게 확 나잖아요. 순간적으로 확. 네. 큰일 날 뻔했다. 동생이 얼마나 무서워요. 막 울면서 아 엄마 잘못해서 막 문제집 이런 걸 불 다 껐어요. 막 방에. 그때 이제 엄마한테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렇지. 말도 어쩜 이렇게 끔찍하게들 안 듣는지 그거는 다 무릎 밑에 접어두고 기억들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하지마 하다가 안 돼서 그거는 이제 겁주기 위한 거였지. 어떤 엄마가 아들 방에다가 불을 싸질르겠냐고. 불로 질렀잖아. 아니 진짜 겁주려고 했다니까. 주려고 집에 불 지른다고 휴지 말아서. 근데 그냥 겁주려고 한 거지 진짜로 뭐 불질러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아드님 두 분이 좀 진짜 말을 징글징글 안 들었고요. 별나도 별나고. 그거 한번 얘기 어느 들어볼까요? 정도 어린 시절, 우리 백가 백가 씨. 씨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국기 계양대를 그 꼭대기를 왜 올라가냐고 그 높은 데로. 거기 엄청 높은데요? 그거 엄청 위험한데, 그러니까 그 꼭대기 올라가서 뚝 떨어진 거야. 몇 살 때요? 4학년 때. 몇 살 때요? 4학년 때. 거기를 어떻게 올라갔죠? 그냥 막 자꾸 막 올라갔었던. 근데 이상하게 그 올라간 애들이 있었어. 네 올라가고 싶고 네, 막 올라가는 뭔가 애들이 있었어.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릴 때는 막 특이해 보이고 싶어서 막 이런 막 구름 사다리도 막 3칸씩 막 맞아. 타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괜히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러니 나는 6년 개근을 시켜야 되는데 키가 컸어요. 4학년 때도.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없지. 교실은 제일 꼭대기지. 뒤에다 태워갖고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등이 엎어가지고. 그러면 이 무릎팍에 바지가 이틀이면 구멍이 나요. 어머나. 그래서 이걸 6년 개근 시키느라고 했고 어머나 세상에. 한 달 동안에 여름에 슬리퍼가 방학 동안에 6개 샀어요. 하도 빨빨거리고 돌아다녔어. 달아서? 달아서. 그랬고 신발 가게에서 너무 놀래더라고. 빵집을 들어가면 그냥 엄마 따라오면 다른 애들은 얌전히 엄마 옆에 있고 엄마 이거 사줘 이럴 텐데 어느 틈에 들어가서 케이크는 다 구멍 내놔.
다 사야 되잖아요. 어머. 그래갖고 사야 돼. 어. 근데 처음에는 나 즐거웠어요. 이 케이크 나 맨날 먹으니까 이거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어느 팀이 하여튼 다 일 저지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자기는 기억이 없대는데 나는 새록새록하고 아주 어려서부터 별났어. 아주 어려서부터. 한 별났어. 주택에 살았거든요. 그 옥상 난간 바깥으로 또 뺑뺑이를 치는 거예요. 저기를. 바깥으로 아예 바깥으로. 지금 들어보니까 맞을 짓을 많이 했네요. 네. 강아지 데려온 건 이것도 뭐예요? 남의 집 강아지. 아니 학교에서 나머지 전화가 왔어요. 강아지 데려가래서 아니 우리 집에 개 없는데요. 학교 가면서 동네 강아지들이 아침에 많죠. 나오잖아요. 네. 와리 근데 끌고 가는 거야. 이쁘니까 데리러 갔는데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 강아지들을 복도에다 팽개치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놀래서 이제 왈왈 짖고 울고 낑낑낑낑 거리잖아. 그럼 선생님들이 복도에 나와서 이게 뭐냐고 뺏고 엄마 와서 이렇게 데려가라는 거야. 나 이 동네 강아지 난 개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고 많이 뭘 쳤네. 이렇게 어느 그렇게 날은 많어. 학교 갔다 왔는데 갑자기 교통 아저씨가 쓰는 국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집에 있는 거야. 난 갖고 들어온 거 못 봤는데. 그래서 이게 뭐야? 막 이러고서 이랬더니 순경 아저씨가 딴 거 보길래 얼른 들고 왔대.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얼마나 혼날 거야. 그렇죠. 완전 혼나지. 깨지죠. 그래서 또 그거 갖다 주느라고. 아니 근데 뭐 어쨌든 부모님이 지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은 우리 백가 씨를 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는 좋게 얘기하는 것 할 적도 있고 또 무섭게 할 때도 있고 매를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내가 타이르고 했던 건 기억이 없나 봐. 어머니도 억울하신 게 많으시네요. 아니 근데 아직 이건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지 않을까요? 네네. 어떻게 기억나는 거, 나 정말 이때 이런 방법으로 혼난 것 같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 통금 시간이 있었는데 너 그 언제까지 마마보이를 할 거냐고. 왜냐면 친구들도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엄마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만하고 이제 오늘은 좀 놀자. 그래서 논 거예요. 원래는 10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겠다고 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집에 갔죠. 집에 갔는데 엄마가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건축용 자 있잖아요. 딱 올려놓고 있어요, 테이블에. 근데 나는 이제 오케이 엄마가 내가 오늘 까불면 저 자로 때리겠지? 그럼 나는 손으로 막으면 되지. 내가 힘이 세니까.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든 거예요. 난 잡으려고 딱 잡았는데 잡자마자 제가 이제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왜냐? 보통 자를 때리면 이렇게 때릴 거라 생각하잖아요. 엄마가 세워서 때려. 전기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야. 살려주세요 엄마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까면 안 되겠구나. 중학교 때 불 지렸던 걸 깜빡한 거예요, 제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네. 또 살려주세요 빌었죠. 뭐 다시는 이렇게 늦게 안 들어오겠다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뭐 이제 어머니의 훈육에 이게 좀 거칠긴 해요. 근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백가 씨 국기계양대 올라가가지고 다리 부러졌는데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을 어머님이 기어서 어깨 4층까지 올라갔다는 그거는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죠? 네. 근데 또 어머님이 잘해줬던 그런 기억은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어머니 잘해주셨던 기억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보통 엄마 저희 때는 급식 시대가 아니고 도시락 세대잖아요. 원래 보통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시면서 애들 깨워주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도시락 싸서 보내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는 뭐 닭볶음탕이나 뭐 이런 삼겹살 이런 걸 막 구워가지고 이렇게 상추 싸면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갖고 오셔갖고 이제 저랑 제 동생이랑 이제 밥을 주러 오시는데 이게 밥을 드시고 가셔야 되는데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게. 왜? 어릴 때는 네, 어릴 때 그게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야 백가 어디 갔어? 그러면 엄마랑 밥 먹어.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근데 이제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애들이 밥을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엄마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애들이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다가 쓱 와요. 성윤아, 그래서 이제 엄마가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저리 안 가! 처음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엄마 쟤는 친한 애고 친한 애. 그럼 일로 와!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같이 밥 먹는다고 뜯으려고 하면 열지 마. 엄마 밥 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또 엄마가 챙겨주고 막 그랬었죠. 따뜻한 밥 먹으라고. 바로 해온 거 먹고 일단 이제 배고플 때 이거 이따 먹어라. 그랬던 거 너무 좋았던 기억이 너무 감사하죠. 있네. 이거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는데 학교에서는 뭐라 안 하셨어요? 되게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되게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부침개면은 한 30장씩 구워서 다 해갖고 선생님들 거 하고 간식도 하고 선생님들은 한 오후 3시간 같을 때는 봄에는 이제 완두콩밥 있잖아요. 그거 해갖고 젓갈 종류하고 알타리 맛있게 담그면 선생님들 다 돌리고 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손이 크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네. 좀 선을 넘도록 손이 크세요. 네네. 어느 정도인데요? 친구랑 엄마 집에서 밥 먹자. 엄마 밥 먹으러 친구랑 갈게. 뭐 먹고 싶어? 그냥 뭐 해서 이렇게 뭐 계란 후라이랑 뭐 해줘. 그랬더니 계란 후라이를 정말로 20몇 개를 해놓은 거예요. 계란 후라이 20개. 20개. 그래서 내 친구는 이게 약간 밥을 먹고 너무 웃긴 거예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급식 때나 그렇게 먹는 아니 그러니까 이걸 근데 엄마는 웃기려고 하신 게 아니라 진짜 막 손이 엄청 크시고 뭐 엄마님 놀러 갈 때 엄마 뭐 먹고 싶어 그래서 닭볶음탕 해주면 진짜 한 4마리? 혼자 가시는데? 네 혼자 가도 보통 한 번 하시면 막 3마리 4마리 저 한창 때는 엄마가 진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막 명절 때 그런 뭐 꼬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 산적. 네네. 진짜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 엄마 더 이만해요. 아이 진짜. 이런 그건 전이지 전. 아니 그러니까 엄청 큰 꽃이 있잖아요. 막 어묵 꽂는 막 그런 거에다가 막 해가지고 전이지 전. 아니 그러니까 그만해. 그게 한 끼가 돼요 우리 주희 어머니 정말로. 그거 진짜라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은 명절 때 저희 집에 와요. 애들도 맨날 한 집으로 와요. 우리 엄마 전 이런 것. 그래서 그런 거 조금만 좀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줄여지지가 않아요. 네. 하다 보면은 유튜브에 막 진짜 어마무시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해야지 편해요.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 내가 조금을 해봤더니 안 돼. 그래서 이거 모자라겠지. 그래서 다시 또 막 뛰어가서 다시 고기 더 사와서 또 하다 보면 너무 조금인 것 같아. 맞아. 또 갔다 오는 거야. 그럼 이제 다라로 하나가 돼. 근데 쭉 우리 백가 씨를 키워오신 어머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약간 어떤 면이 있냐면 약간 선을 조금 넘는구나 어머님이. 약간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좋은데 어떨 땐 과하다. 그리고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서 그 소치랑 다 들고 와가지고 거기 학교에서 그렇게 해도 이것도 조금 과하다. 뭘 잘못한 건 아닌데 과하다. 그 욕도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좀 과하다. 그 선을 좀 안 넘고 그 선 안에 들어오시면 참 좋겠는데 어떨 때는 선을 딱 넘어가는 면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네. 성윤이가 6학년 때였어요. 6학년 때였는데 보니까 멍자국이 있는 거야.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깨웠지. 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상한 거야. 근데 얘기를 안 해.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작은 애가 엄마 나 우유값 달래서 우유값 어제 줬잖아 그랬더니 엉아가 가져갔다는 거야. 그래서 엉아가 우유값을 왜 가져가 네 거를 그랬더니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날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다 했더니 저희 남편이 다 엎드려 뻗쳐 얘기해.
그랬더니 자기네 6학년이었던 형이 10,000원을 갖고 오랬대. 첫날은 지 우유값은 줬으니까 6,000원어치 맞았던 거야. 10,000원을 못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은 동생 거를 했던 거예요. 그때 나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학교를 경찰서로 하고 아침에 갔다가 끝날 때까지 있고 그 아이들은 전학조치 시켰어요. 전학조치 시키고 우리 아이 때린 만큼 그 집에 찾아가서 나도 그 부모 부르고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치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겠네요. 정말 학폭 피해자지 그렇죠. 말하자면. 네, 그 학교 네. 폭력 맞습니다. 네. 네. 그 시절에도 좀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금세 목욕탕 가다가도 돈 뺏겨갖고 참 많았었어 그런 게. 그 하교할 때까지 기다렸다 같이 오신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나는 애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정말 우리 남편이랑 어떻게 될까봐 겨울방학 때 당번이 그 난로 뗄 거 준비하러 갔는데 애들이 장난친다고 그 뗄감 구하러 간 애를 갖다 그 창고에다가 문을 잠궈버렸어 밖에서. 그러니까 얘는 나올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뗄감을 왔을 때 문을 열어야 얘는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때까지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학교 뒤집어졌지 이제 쫓아갔지 뭐 난리가 난 거지. 우리 애가 울었을 걸 생각하니까.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그래. 처음 말 건드려놨으니 어느 반이냐고 그 반이. 극성극성 개극성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조심들하더라. 쟤는 건드리면 쟤네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난다 하는 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덜 저거 하지 나중에는. 엄마가 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너무 고마운데 전 또 무서운 거예요. 보복을 또 당할까 봐. 너무 저한테 무서운 존재니까 저를 또 찾아올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좀 겁이 좀 많고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창고에 갇히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돈을 뜯기는 거라든가 맞고 오는 거라든가 내지는 나쁜 짓을 시켜서 그 공포스러워서 따를 수밖에 없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거는 알게 된 순간부터 어른이 부모가 선생님이 이거는 아이들 굉장히 보호해줘야 되고 잘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아마 이제 그때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욕도 하고 네. 아들한테 그러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이게 아들의 여러 가지 면들을 엄마로서 좀 보호하면서 좀 지키려고 했던 면도 있어 보여요. 제가 네. 들어보니까. 네. 근데 어머니 조금 궁금한 게 있긴 한데요. 조금 인내심, 참을성 이런 부분은 좀 어떠세요? 그게 좀 부족해요. 알아요. 그런 거 욱하는 게 급해가지고 네. 성격이 급하고, 네, 욱할 때도 있고. 네. 그리고 똑같다 그러더라고 우리 아빠하고 엄마가 그래. 네. 저 한경도 스타일 저 똑같아. 좀 기분이 좀 자주 우리 흔히 말하면 좀 변덕이 죽을 듯하다 뭐 약간 그런 면도 좀 있으세요? 조금은 있어요. 네, 네. 인정해요. 네. 또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제가 그냥 뵀을 때는 약간 충동성이 높으신 것 같아요. 약간 충동성이 높으신 것 같아요. 충동성이라는 게 난폭하다의 뜻이 아니고요. 차근차근 그 다음 단계로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차근차근 가지 않고 반응이 좀 빠르고 그리고 행동으로 좀 바로 옮기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충동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머님처럼 이게 충동성이 높을 때 제일 중요한 화두가 뭐냐 하면 자기 조절이에요. 요거를 굉장히 신경 쓰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자기 조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안에는 감정, 행동, 생각, 말, 욕구 다 들어가요. 요게 조절이 잘 안 되면 본의 아니게 말이 툭 튀어나오니까 약간 오해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욕도 나오고 또 어떨 때 보면 감정도 우리 감정이 희노애락 있잖아요. 희노애락에서 좋을 때도 그 좋은 게 조금 과하면 너무 좋고
네. 인정. 너무 좋고 그리고 인정. 뭐 슬픈 날도 있거든요. 울적한 날도 있고 그러면 막 너무 슬프고. 이 업다운이 네네. 네. 갭 차이가 커요. 네네.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요. 네네네. 생각을 좀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 예측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면에서 조절, 자기 조절을 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이런 네. 거의 음식에 대한 욕구 조절에 좀 고민하는 게 있는데 엄마가 지금 조금 당뇨가 조금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음식 조절이 되게 좀 많이 잘해야 되는데 당뇨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걸 딱 끊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드실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근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힘드시니까 그거를 가끔씩 조금씩 드시면 저는 이제 엄청 제가 이제 엄마한테 좀 되게 독하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예전에는 콜라를 어떨 때는 진짜 심하게 먹을 때는 하루 한 박스도 먹어. 캔으로 돼 있는 거. 케이크는 하루 하나였었어. 자꾸 트러블이 나고 부딪히고 참 많이 하단 맞았어요. 막 버럭버럭거리고 단 거 먹지 말라고. 사실 조금 제가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노년기에 들어가면 이제 몸도 옛날 같지 않고 거기다 또 잘 관리하셔야 되는 당뇨도 있으시고 그런 이제 식욕이나 뭘 드시고 싶은 욕구도 좀 조절이 쉽지 않지만 이때 뒤따라오는 감정도 조금 조절이 어려우면 이게 이제 느껴야 되는 정도보다 더 많이 느끼죠. 사전에 제가 어머니께 좀 해보시라고 드렸던 검사 결과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노년기에 들어서서 이제 어머님 자신의 삶을 이제 성찰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아요. 나의 인생과. 근데 이 성찰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약간 너무 잘못한 것 같고 이런 자기 비판적인 생각과 미안함과 또 죄책감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지난번에 검사할 당시는 약간 우울하시고 버겁고 힘들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냥 뭐 어차피 이만큼 살았는데 뭐 삶도 좀 빨리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꽤 있으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걱정했어요, 사실은. 왜 그런 생각이 삶을 포기하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약간 그 조절, 감정의 조절에 약간 선을 이제 넘으면 충동성이 높은 분들은 어떨 때는 부정적 감정에 좀 지배당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한 이만큼 느낄 부정적 감정이 한 6만큼 느껴진다 그러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건데요. 그리고 뭐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뭐하러 살아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내가 먹을 것도 못 먹고 살 바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면이 있으신지 어머니께 한번 여쭤봐요.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고 그때 어느 날 보니까 일기가 아니라 네네.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거는 유서야. 일기가 아니라 내가 이거는 아니었는데 네네. 절대 이거는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보물 1호가 남편이기 전에 나는 백성현이거든. 내 보물 1호한테 뭐라고 들으면은 더 슬퍼, 그거는. 근데 그러면 얘도 슬플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 그 마음 안에 이렇게 깊숙이 간직한 미안함, 또 후회, 이거는 오늘 좀 말씀을 나누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백가를 키우면서 백가가 여기 없으니까 얘기해요. 나는 지금 살면서 백가를 낳고 결혼해서 살면서 백가한테 정말 백가한테 무릎 꿇고 빌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무릎을 꿇고, 네. 정말 그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될 거였어요. 상현이 5학년 초겨울이었는데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게 정말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는 날인데 무슨 잠바 같은 거 뭘 산다고 32,000원이라더니 돈을 들고 가니까 그게 35,000원이래. 그냥 3,000원을 주면 되는데 그 옷가게를 쫓아간 거야. 집에서 멀지 않았어요. 거기서 35,000원 아니면 안 판대. 그래서 옷가게에서 나와서 내가 욱해가지고 왜 그럼 처음부터 35,000원이라고 똑바로 알아보지 않고 32,000원이라는 헛소리를 듣고 와갖고 나를 힘들게 하냐 해갖고 그 해밀턴 호텔 건너편에서 이태원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아이한테 화풀이를 그 대로에서 아이가 입고 있는 남방을 다 찢어가면서 그 5학년인데 인간의 개인격체에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모든 화풀이를 다 했어. 그거는 부모를 떠나서 인간으로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나는 그런 행동을 했고 아이한테 용서를 구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어떠한 특별한 계기도 없었고 하기가 참 처음에 서두를 어떻게 꺼내서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를 못하겠는 거야. 겁이 나서.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정말 그것만큼은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도 아이한테 내가 정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아. 정말로. 네. 우리 백가 씨는 어머님이 마음 저 깊은 곳에 또 미안함 그리고 또 아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하고 용서를 좀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줄 알고 계셨어요? 생각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겁쟁이거든요. 좀 힘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빨리 잊고 생각 안 하려고 제 스스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건데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장면들이 무슨 색깔 셔츠를 입고 있는지조차 기억이 나고 가장 사랑하는 약자인 아들한테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던 그 미안함. 지금 그 미안함이 너무 마음에 깊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너무 내가 마음으로 미안했다라는 거 이 자리에서 좀 아드님한테 좀 표현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엄마 보물이로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도 엄마가
내 스스로가 용서가 되지 않았었거든. 근데 이제는 성현이가 지금 이해해주고 괜찮다고 하니까 엄마가 더 미안한데 앞으로는 엄마가 노력할게. 정말 엄마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가슴에 남을 좋은 엄마의 본보기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게, 성현아. 왜 그래? 네. 근데 엄마가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저는 않아요. 왜냐면 그때 엄마는 지금의 저보다 많이 어렸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지금 만약에 저보다 그 정도 나이가 어린 동생이 그 정도 행동을 했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생각 안 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네, 저는 괜찮아요, 정말로. 저는 엄마가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에 오히려 제가 또 죄송해요. 엄마가 30년 동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게 좀, 그렇고. 엄마가 그런 마음 오히려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 인간이 완벽한 부모를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사람 자체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른인 부모도 언제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른스럽지 못했다. 어른스럽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미안하구나. 너를 사랑하지만 상처를 줬네. 미안해. 이런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는데 어머님이 오늘 굉장히 많은 울림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은 정말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많으셨던 분인데 부모한테 이런 약간 충동성이 있다면 자식한테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 부모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막 과하게 표현이 되면 자식은 너무 두렵고 너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를 못해요. 그래서 잘 표현을 못해요. 의견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이걸 표현했다가는 더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 자식을 키울 때 내면의 당당함이라는 게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부모가 이제 감정적으로 어떨 때 충동적이면 자식은 내가 표현을 안 하는 게 빨리 이 상황을 마무리하는 길이겠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면들이 생길 수 있어서 더 좀 기억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가 한편으로는 또 되게 친구 같아서 너무 좋았던 적도 있지만 안 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감히 엄마한테는 그런 걸 도전을 아예 못했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 그럼 딱 끝이에요. 알았어 엄마 안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릴 때는 속상하죠. 왜냐면 뭔가를 원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가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우리 오늘 백가 씨의 고민은 어머님이 욕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고민이었는데 네. 선생님께서 네. 욕을 좀 줄일 수 있는 팁 같은 거를 좀 약간 욕이 나올 때는 이게 급하게 확 나오거든요. 욕이라는 게 확 나오는 거라서 말을 천천히 하면 훨씬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거를
해보십시오. 네. 훨씬 낫습니다. 네. 깜짝이셔. 그리고 약간 좀 이것도 재미있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님자를 붙이면 훨씬 덜하거든요.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충동성을 줄이는 자기 조절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요걸 좀 하려고 애쓴다는 의미니까요. 그냥 좀 재미있게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느끼는 게 엄마의 카드 한도를 좀 높여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문자 알림도 좀 문자 알림.